본 영상은 올바른 약 사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약은 올바로 사용하면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을 사용하기 전에 올바른 사용법을 잘 알고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몸의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약 사용을 위해서는 약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약을 사용하기 전 사용 목적과 사용 방법, 약품명, 1회 사용량, 사용 횟수, 사용 시간 등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약은 크게 경구제, 외용제, 주사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경구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입으로 약을 복용하면 우리 몸속에서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약은 복용하는 사람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 흡수, 분포, 대사, 배설되는 능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질환에 맞게 정해진 용량과 용법으로 필요한 기간만큼 약을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구제는 약물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복용 시간에 맞춰 복용해야 합니다. 식사 전, 식사 직후, 식후, 취침 전 등 복용 시간이 정해진 약은 반드시 그 시간을 지켜 복용해야 합니다. 식사 전에 복용하는 약은 식사에 의해 흡수가 방해되거나 식사 전에 복용할 때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입니다. 대표적으로 골다공증 치료제, 위장운동 조절약, 일부 당뇨병 치료제, 결핵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식사 직후 복용하는 약은 음식물이 있을 경우 흡수가 잘 되거나 효과가 높아지는 경우 또는 약물이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약입니다. 식사 직후 복용하는 약에는 일부 비만 치료제, 곰팡이 감염증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식후에 복용하는 대부분의 약은 식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복용합니다. 식사에 따른 큰 영향이 없는 약이나 일정한 시간에 복용해 혈중 농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의 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약은 식후에 복용하며 대표적인 약으로는 소염 진통제, 복합 소화제 등이 있습니다. 취침 전에 복용하는 약은 취침 전 복용해야 약효가 높아지거나 졸음 부작용이 있는 약입니다. 취침 전 복용해야 약효를 높일 수 있는 약에는 변비약, 일부 고지혈증 치료제 등이 있으며 졸음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는 항히스타민제 등이 있습니다. 졸음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뒤에는 운전 또는 기계 조작을 금합니다. 경구제는 제형에 따라서도 복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캡슐로 된 약은 가급적 캡슐제 복용해야 합니다. 캡슐을 열어 안에 든 가루만 복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생기거나 흡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장용성 제제와 서방형 제제는 쪼개거나 가루로 만들지 말고 약의 원래 형태 그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설화정은 혀 밑에 넣어 녹여 먹음으로써 신속한 약효를 나타내는 경구약입니다. 그러므로 설화정은 씹거나 삼키지 않아야 합니다. 외용제의 종류는 제형과 사용하는 부위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연고, 크림, 로션, 젤리, 겔과 같이 피부에 바르는 약의 경우 먼저 손과 환부를 깨끗하게 씻고 물기가 약간 있을 때 바르도록 합니다. 사용 후에는 약의 뚜껑을 잘 닫아 안내받은 보관 방법에 따라 보관합니다. 눈에 넣는 약을 사용하기 전에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머리를 뒤로 살짝 젖히고 위쪽을 봅니다. 손가락으로 눈 아랫부분을 아래로 살짝 당겨 눈꺼풀 안쪽, 결막 부분이 보이게 합니다. 약병이나 연고 튜브 끝이 눈에 닿지 않게 주의하며 눈꺼풀 안쪽 결막 부분에 약을 떨어뜨립니다. 눈을 감고 약이 눈물샘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눈 안쪽 눈물샘 부분을 가볍게 눌러줍니다. 눈 주변에 분비물이 있는 경우에는 눈에 약을 사용하기 전 생리식염수를 적신 거즈를 이용해 눈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점안액이나 연고를 떨어뜨릴 때 각막 위에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약 사용 후 눈을 비비지 않도록 합니다. 점안제와 안연고를 둘 다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점안제를 먼저 사용한 후 5분에서 10분 뒤에 안연고를 사용합니다. 점안제나 안연고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귀에 넣는 약을 사용하기 전에도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점이제를 손바닥으로 2-3분간 감싸 체온과 비슷해지게 해줍니다. 투약할 귀가 위쪽으로 오도록 머리를 옆으로 기울여줍니다. 성인은 귓볼을 뒤편 위쪽으로 잡아당기고 소아는 귓볼을 뒤편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줍니다. 약병 끝이 귀에 닿지 않게 주의해 약을 떨어뜨리고 약 5분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점이제가 차가운 경우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눈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안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점이제가 가루가 섞인 현타액인 경우 충분히 흔들어 사용합니다. 귓속이 분비물로 인해 지저분한 경우에는 면봉으로 조심히 닦아낸 후 점이제를 사용합니다. 점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파스와 같은 소염 진통제 패치는 아픈 부위에 붙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와 같이 전신에 작용하는 패치제는 통증 부위에 상관없이 가슴, 등, 위팔 등 털이 많지 않고 움직임이 적은 부위에 붙이도록 합니다. 패치별 약효 작용 시간이 3일, 7일 등으로 다르므로 정해진 사용 기간에 따라 새 것으로 교환해 부착합니다. 이때 연속으로 패치를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부위의 가려움, 발진 등의 피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위치를 바꿔가며 부착합니다. 가글제는 15에서 30초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뱉어냅니다. 이때 가글액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덱사메타손 가글과 같은 일부 가글액은 사용 후 물로 입을 헹궈야 합니다. 좌약은 항문에, 질정제는 질에 삽입하는 약입니다. 좌약과 질정제를 삽입하기 전 먼저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따뜻한 물로 항문 또는 외음부를 충분히 적시고 약을 꺼내 좌약은 항문에, 질정제는 질에 삽입합니다. 삽입 후 5분에서 10분 정도 누워있도록 합니다. 좌약이나 질정제는 쉽게 녹을 수 있으므로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흡입제는 종류가 다양하고 종류별로 사용법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용 전 꼭 해당 흡입기에 대한 개별 교육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사제라고 하면 전문가에 의해 병원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주사제는 환자 스스로 투여가 가능하며 이를 자가투여 주사제라고 합니다. 자가투여 주사제는 의료진에게 주사 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자가투여 주사제를 사용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주사제가 맞는지 봉투의 이름과 약품명을 확인합니다. 유효기간 및 성상을 확인합니다. 이때 유효기간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이물질이 보이거나 성상이 변질되었다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처방된 1회 투여 용량, 단위를 확인합니다. 처방된 투여 날짜 및 시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가 주사 부위는 팔 바깥쪽, 복부, 허벅지 전면입니다. 복부의 경우 배꼽 주위 5cm는 피하고 주사할 때마다 1에서 2cm 간격을 두고 옮겨가면서 주사합니다. 자가투여 주사제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알코올솜으로 주사 부위를 원을 그리듯 닦아줍니다. 45도 또는 90도 각도로 주사합니다. 주사 후 주사 부위는 문지르지 않고 알코올솜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제품별로 정확한 주사 부위, 사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교육받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주사제는 원래 포장 그대로 보관합니다. 제품마다 보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방법을 확인해 보관합니다. 냉장 보관약품은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에 보관하며 동봉된 아이스팩은 빼고 약만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실온 보관약품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주사 바늘을 재사용하는 경우 바늘 끝이 묻어져 다시 사용했을 때 통증을 유발하고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한 주사 바늘이나 주사기는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또는 철제 용기에 버립니다. 약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물 부작용이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반응을 말합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는 두드러기, 가려움, 졸음, 피로, 어지러움, 두통, 호흡곤란, 마른 기침, 속쓰림, 복통, 오심, 구토, 소화불량, 설사, 변비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심되는 의약품 복용을 중단합니다. 복용했던 의약품과 부작용 발생 시점, 나타난 증상 등을 기록합니다. 즉시 의사 또는 약사와 같은 의학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다음으로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이란 한 약물의 효능 또는 독성이 다른 약물이나 음식들에 의해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약물도 있지만 약효가 감소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해 함께 복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에는 기존에 복용하던 약과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과 약물뿐 아니라 약물과 음식을 함께 사용할 때도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예로 테트라사이클린계, 퀴놀론계 항생제는 우유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유에 든 칼슘이 의약품의 체내 흡수를 막아 약효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일부 고혈압약 또는 협심증 치료제는 자몽 주스나 자몽과 함께 먹을 경우 약물의 혈중 농도가 상승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은 대부분의 의약품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간 손상과 위장관 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약물은 모든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약이라도 개개인에 따라 약물의 효과나 이상 반응 정도가 달라 사용할 수 없는 약물도 있습니다. 어르신과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 간 또는 신장 기능 저하자는 특정 약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약물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약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용하던 약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약물을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위의 환자들은 건강한 성인에 비해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크므로 부작용 발생 즉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임신 또는 수유 중 약물 사용은 투여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약 사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본 교육 동영상에 있는 내용 이외에도 약을 복용함에 있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약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